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인지9의 저자 최재붕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보 명강의 빅10을 보고 계십니다. 와,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요.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쳤죠. 그래서 정말 혼돈과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멋지게 미래에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제 책에 담아왔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코드 체인지 9. 도대체 우린 무엇을 바꿔야 할까? 제가 9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 혁명 시대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와,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우리 일상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소비하고 회의하고 만나고 교육하고 그러고 보니까 10년 사이에 인류의 일상이 너무나 혁명적으로 바뀌었죠. 앞으로 여기다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로봇, 온갖 새로운 디지털 기술까지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 이거 나도 뭔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사실 이번 혁명은요, 기술이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스스로가 문명의 교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표준이 바뀌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내 마음의 표준을 거기에 새롭게 맞추는 일입니다. 오늘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우선 도대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또 왜 달라졌을까? 그 궁금증부터 풀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요, 바로 2007년 아이폰이 탄생하면서죠. 2009년 대한민국에 아이폰이 건너오고요. 2010년이 되니까 갤럭시라는 최초의 안드로이드 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이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됐어요. 와,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무려 95%가 스마트폰을 쓰고요. 전 세계를 보면 선진 27개국을 조사했더니 무려 8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이제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 맞아요, 요걸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 새로운 인류의 표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여기 라틴어인데요. 호모 사피엔스가 현대 인류죠. 이 호모가 인간 종족,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인데 그 사이에 폰을 의미하는 포노를 집어넣은 겁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현대 인류, 이게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특히 대한민국은 압도적으로 표준 인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야, 요즘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데 도대체 어떤 주식을 살까? 봤더니 세계에 7개 1등하는 7대 기업이요, 전부 호모 사피엔스 문명 기업이 차지합니다. 1등이 애플, 2등이 구글, 3등이 아마존, 4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5등이 페이스북이 차지합니다. 이게 전부 다 어떤 기업들이죠? 호모 사피엔스 문명을 창조한 5대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아시아 1등, 2등, 세계 6위, 7위는 누군가 봤더니 또 알리바바, 텐센트예요. 와, 1등에서 7등이 전부 호모 사피엔스 기업. 이들의 시가총액을 합했더니요, 여러분 무려 1경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 합해야 한 220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자본이 이 7대 기업에 몰린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 자크 아탈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할 수 있다. 여러분께서 음악 듣고 싶다. 어떻게 하죠? 야, 최근에 나훈아가 난리였죠. 나훈아가 듣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뇌에서 명령이 들어오면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하고요, 딱 누르면 나옵니다. 한 2초 걸리나요? 말하자면 내가 욕망을 느끼는 순간 만족되기까지 2초가 걸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이것만 찾아요. 그래서 인류가 음악 소비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래서 순식간에 스마트폰 기반의 음악 세계로 빠져든 겁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을 하냐? 아탈리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예요. 다른 소비 욕망도 그걸로 만족시키고 싶어요. 떡볶이가 떠올라, 치킨이 떠올라. 폰이 열리고 누르면 배달돼서 나한테 온다. 여러분,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게 더 좋으면 인류는 급격하게 이동합니다. 이미 금융이 다 이동했고요. 쇼핑도 이동 중이고 모든 표준이 이렇게 해서 바뀌고 생활의 공간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입니다.
그럼 당연히 중요해지는 게 빅데이터 AI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망의 흔적이요, 디지털 플랫폼에 다 남아요. 그걸 읽으면 와우, 많은 기회가 생기겠죠. 실제로 아마존, 넷플릭스, 이 많은 기업들이 그 흔적을 읽어서 이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낸 다음 그걸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플랫폼을 성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결국 앞으로 빅데이터 AI라는 게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필요한 지식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첫 번째로 바꿔야 할 게 뭐냐? 내 마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디지털 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치킨집을 열어도 공유 주방에 배달 앱으로 주문하는 사람이 내 표준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첫 번째 해야 할 변화의 코드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해할 게 뭐냐면요, 포노사피엔스라는 신인류예요. 이들이 누굴까요? 사실 우리는 폰을 들고 생활하는 사람 그러면 아우 저거 중독, 저거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창조자를 한번 볼까요? 스티브 잡스, 그죠? 마크 주커버그, 레리 페이지, 제프 베이조스, 이런 사람들이 소위 가파라 그래서 스마트폰 문명을 창조한 리더들이에요. 와, 이 사람들이 이제 본받아야 되네. 맞아, 우리 머릿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잭 웰치, 위대한 기업가,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들었죠. 식스 시그마의 경영의 귀재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너럴 일렉트릭 지금 시가총액이 66조 원입니다. 애플은 2,400조고요. 2,400조 기업에 배우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66조 기업에 라떼는 말이야 하고 미련을 둬야겠습니까? 답은 명백하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나 이해진 의장이요, 대한민국 최고의 주식 부자들이 됐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뭐 NC소프트도 있고요. 플랫폼들 막 떠오르죠. 배달의 민족도 10조 기업 됐죠.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철학은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새로운 문명을 이해하고 거기서 지혜를 습득해야 됩니다. 이미 아이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영재발굴단에서 만난 초등학생들 코딩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배웠니? 아, 유튜브 하고요, 저기 코드 가르쳐주는 커뮤니티 형들이 있어요. 그렇네요. 오픈소스로 배우고 유튜브로 배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청년들이요, 신문명을 창조한 사람들이 태어난 거죠. 19살 대학교 1학년 때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고 1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거머쥔 청년이 있죠. 바로 비탈릭 부테린, 캐나다 청년입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이더리움이라는 화폐를 만들었나 봤더니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유튜브와 수학의 세계, 코딩의 세계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와, 구루가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걸 보니까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학의 기가 막힌 이론을 여기 적용해 봤습니다. 이러면서 17살 때 비트코인 매거진은 최고의 블록체인 분야 매거진의 공동 편집장을 지냅니다. 그리고 2년 만에요,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죠. 문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1994년생입니다. 우리나라 김태형 군이라는 친구도 있는데요. 이 친구도 울산 과기대 물리학과에 입학해요. 그런데 나는 코딩이 너무 좋아. 코딩에 푹 빠집니다. 오프라인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요. 온라인으로 막 커뮤니티 배우기도 해요. 그럼 나중에 대기업 잘 가겠네. 그 정도가 아니라요, 구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구글이 알파고의 소스코드 80%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세돌을 이긴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커뮤니티에서 야, 20%는 왜 치사하게 공개를 안 해? 지식은 공유하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이거 개발해서 다 풀어버리자. 여러분, 전 세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는 청년들이 그걸 다 했는데요, 김태형 군이 무려 울산에서 20개의 핵심 모듈을 혼자 풀었어요. 난리가 난 게 바로 알파고, 그걸 개발한 구글이었죠. 거기 제프 딘이라는 디렉터 중에 한 명이 와우, 이 친구 코딩 대단하다. 너 우리 회사로 와라. 그러면서 김태형 군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명해진 게 김태형 군이에요. 군대 가느라 못 갔죠. 그런데 3년 동안 공익근무하면서요, 미국 땅 한 번 안 밟고 자기 실력 키워서 전 세계 AI 엔지니어가 다 가고 싶다는 꿈의 회사, 일론 머스크가 세운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의
2019년 입사합니다. 연봉은요 33만 불. 여러분 26살 대졸자 초봉 3억 8천만 원 받고 갔어요. 이게 다 가능한 게 이 새로운 세계라는 겁니다. 어느 쪽에 설 거냐의 문제죠. 우리가 슬기롭게 갈 것이냐, 바보같이 갈 것이냐. 여러분 인류는 슬기로운 인재들이 계속해서 이끌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코드는요, 바로 메타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타인지라는 게 나는 이걸 알아, 난 이건 몰라 하는 걸 구분하는 능력이라는, 이 소위 말해서 객관적 자아라고 하는 건데요. 검색을 하게 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야, 검색을 하고요, 오픈소스로 공부를 하고요, 누구한테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을 학습하기 시작하면요, 소위에서 메타인지라는 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메타인지가 커지면요, 나 저거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커지고, 그걸 바탕으로 상상의 세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공유에 기반한 학습은요, 지식을 공유하는 걸 넘어서서 야, 우리 택시도 공유하자, 호텔도 공유하자, 이런 다양한 공유 경제라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그게 10년이 되니까 사람들이 배달은 어디다 시키면 돼, 중고거래는 어디서 하면 돼, 이 소위 플랫폼 경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할 만큼 크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와, 그리고 이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갖고요, 언택트를 제공하네요. 내가 이런 문명에서 배워서 새로운 학습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문명도 창조합니다. 그 주력 세대가 바로 그 유명한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 이제 사회의 주력 세대가 되고 있고요. 이 플랫폼 경제를 창조한 주력 세대인데요. 1980년 이후 태생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그 이전 세대랑 어렸을 때 인터넷을 경험해 본 거죠.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생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려서 인터넷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 이제 저희 세대는요, 50대 60대 대한민국 리더 세대는 그동안 앞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걸 잘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이제 모든 걸 잘 끌고 나갈 거야, 준비를 딱 해왔는데, 이런 인류의 생활 표준이 바뀐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은행 지점장은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 수업을 다 했어요. 혈연, 지연, 학연 이용해서 정말 고객들 잘못이 준비가 딱 됐는데 지점을 폐쇄한대요. 앞으로 더 이상 지점 필요 없대요. 억울하죠. 마음 아프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게 혁명인걸요. 혁명은 껍질이 찢긴 아픔을 동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10시 보도자를 봅니다. 이게 기성세대 대한민국 어른들이 만든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보고 야,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봐. 26살 이동훈 대학생은요, 야, 똑같은 데이터로 맵에다가 나 오늘 강남역 갈 건데, 나 잠실역 갈 건데 거기 확진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지? 그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달라요. 그리고는 그건 얼마 만에 개발했죠? 이틀 만에. 어떻게 이틀 만에 그걸 개발해? 저는요 오픈소스로 그걸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요. 축적된 지식을 이용해서 그걸 만들어내고, 상상도 이틀이면 충분해.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런 거 아마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실국장 회의하면서 어른들이 그랬겠죠. 이거 온라인으로 지도상 위에 맵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없을까? 그거 기획하고 발주되고 입찰하는데 한 4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럼 코로나 끝날지도 모르는데요. 최근에는요, 야, 이게 확산이 급격하게 느니까 아침 10시에 보는 것도 불안하다. 온 시간대, 실시간별로 볼 수 있는 코로나 라이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2000년생 21살짜리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잠깐 휴학한 사이에 개인 프로젝트로요. 주목한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재난 문자였어요. 아니, 똑같은 데이터를 보는데 어쩌면 이 친구는 그거를 프로그램에 읽어서 실시간으로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어요를 보여주려고 했을까요? 상상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코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코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메타인지가 달라지면 상상력이 달라지고, 당연히 뭐가 달라질까요? 실력이 달라집니다. 이런 친구들이 미래를 이미 열어가고 있어요. 교육의 방식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무조건 안 된다? 아니요. 슬기롭게 쓰게 해줘야죠. 자꾸 생각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범위, 학습의 범위를 넓혀줘야 됩니다. 교육은 시키는 거지만 학습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느 게 강력할까요? 이제 마음속에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교육을 하든 뭘 하든 온라인 시대, 이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표준이라는 걸 마음 깊이 느끼고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함께 어려운 시기 극복하자고 힘쓰자고 가야 됩니다. 어른들이 야 디지털 시대 아니야 못해 이게 아니라 오케이 디지털 시대 나도 배울 테니 너희들도 도와줘 이러면서 세대 간에 융합하고 서로 도우며 미래를 향해 준비해 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복 탄력성을 얘기합니다. 실패했을 때 이렇게 점프해서 다시 올라오는 힘이죠. 그러려면 마음도 튼튼해야 되고 자기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실력도 좋아야 되고요. 자기 조절 능력,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힘도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어디서 그런 힘을 찾아야 될까요? 포노사피엔스 문명, SNS에서 사람들 사귀고 온라인에서의 능력도 개발하고 쇼핑몰 운영하는 방법도 새롭게 생각하고 이래야 회복 탄력성도 커집니다. 제가 특별히 네 번째 코드요. 회복 탄력성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포노사피엔스 문명에서 새롭게 도약할 힘을 키워야 됩니다. 요즘 팬덤 시대 그런데요. 결국 팬덤이라는 게 소비자죠. 그 소비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실제로 방송의 권력은 많이 줄었어요. KBS 올해도 1000명 넘게 감원한다 그러죠. 안 보니까 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힘을 가졌냐? 대한민국 국민의 60%가 유튜브를 본다고 대답해요. 유튜브가 권력인가? 아니죠. 유튜브는 방송을 안 하니까 그들은 권력이 아니고요. 파워 유튜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을 보니까 꼭 하는 멘트가 있어요. 1000만 팔로워가 있어도 꼭 멘트하는 게 있어요. 뭘 눌러달라 그러죠?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하죠. 그 얘기는요.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손이 권력이지 내가 권력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권력이 이동했다면 거기서 배워야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TV, 신문, 잡지, 기존의 모든 광고 산업은 다 줄어들고 일자리 다 줄어들고 산업은 점점 쪼그라들고 모바일 PC, 인터넷 문명만 계속 일자리가 생겨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넌 여전히 신문, 방송에 KBS 목표로 가라 그래야 돼요?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라고 해야 될까요? SNS도 모르고 스마트폰 문명도 모르는 친구들이 앞으로 그런 광고 산업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게 번져서 유통까지 갔다는 겁니다. GS 홈쇼핑의 매출이 이제 TV 채널 매출보다 모바일 채널 매출이 더 높아졌어요. 그럼 그거 기획 잘하는 사람 뽑겠죠? 더 황당한 건 우리의 미래를 보여줄 중국은요. 왕홍이라는 개인이 물건 파는 사람, 말하자면 개인 홈쇼핑 채널이에요. 그 매출이 168조 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제가 왜 그들이 잘 되나도 봤어요. 웨이야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중국의 최고 왕홍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작년에 한국 화장품 특별전을 했어요. 85만 개를 컨테이너 박스에 쌓아두고 판매를 시작한 겁니다. 완판하겠다는 거예요. 왜? 끝나면 바로 배송한다는 뜻이니까. 완판했을까요? 43초 걸렸습니다. 초당 2만 개, 485만 명 동시 접속해서 구매를 눌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요. 물건 하나를 고를 때마다 제 인생을 겁니다. 그렇게 10년을. 내가 안 써본 건 절대 안 한다. 혹시 소비자한테 배신할 수 있는 거 절대 안 한다. 돈이 된다고 절대 안 한다. 이 룰들을 칼같이 지켜온 겁니다. 웨이야는요. 그렇게 해야 팬덤이 생기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새 보세요. 유튜버 뒷광고 했다고 난리 나고 뭐 거짓말 했다고 난리 나고 옛날엔 관리였는데 안 통합니다. 이 문명의 핵심은요. 절대 진정성. 오로지 나는 고객을 위해서 나를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걸 보여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코드는요. 마음을 사야 한다. 팬덤입니다. 웨이야가 보여줬죠.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사면 그 힘은 어떤 자본의 권력보다 강력하다. 이게 지금까지 답이에요. 심지어 막걸리 회사 지평생 막걸리. 원래 이 회사 2010년에 망하려고 했거든요. 아무도 안 사 먹잖아요. 그래서 2세였던 김기환 대표가 아버지
제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아, SNS 마케팅을 하려나 보다. 여러분, 막걸리가 맛은 없는데 SNS 마케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망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요. 네, 먹어본 사람이 와우. 그 와우가 없으면 무조건 망해요. 그래서 이 친구 한 게 뭔지 아세요?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다. 언제까지? 고객이 이게 제일 맛있다고 할 때까지. 그래서 테이스팅을 했어요. 원래 막걸리 6도 시큼한 맛이 들어가야 돼. 어른들이 맨날 하는 얘기죠. 자기 아버지도 하는 얘기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테이스팅 해볼게요. 내가 상대할 고객들 테이스팅 했더니 5도를 좋아해요. 시큼한 맛보다 약간 달달한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매출 100배, 200억을 돌파합니다. 당근마켓도 보세요. 습관을 바꿨죠. 중고 거래는 중고 나라에서 끝이야. 다 그렇게 인지했어요.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 중고하는데도 택배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 그러지 말고, 봉다리 들고 나가서 동네에서 교환하면 진짜 편하게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거기 착안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동네에, 아, 요거 가져가서 물건, 나 늘 입던 가디건인데, 이거 10,000원에 하나 가져가세요. 여러분, 10,000원을 쥐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이 현찰로 보입니다. 그리고는요, 다 내다 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꼬를 튼 게 바로 당근마켓이에요. 작년 거래 금액만 7천억 원. 가장 오랫동안 켜져 있는 앱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다음 6번째 코드는 뭐냐? 모든 것에 팬덤을 만들 수 있어요. 다양성이죠. 미스터 트롯 뭘 바꾼 거죠? 고객이 선택하겠어요, 1등을. 네. 임영웅을 PD가 고른 게 아니고요. 무슨 유명하게 야, 너희들 노래해봐. 이런 기획사 사장님이 고른 게 아니고 고객이 고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열광을 합니다. 와, 그리고 나훈아까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트로트는 가짜의 한물 아니요, 다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팬덤을 만들 수 있는 이 딱 하고 정말 불꽃을 일으켜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시대 코드와 맞으면요, 거의 모든 것에서 폭발합니다. 특히 컨텐츠 산업. 대한민국 컨텐츠 산업 보세요.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는 게 됐죠. 컨텐츠, 게임, 웹툰, 어마어마한 새로운 신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청년들한테 정말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 스토리라는 작은 회사에서 만든 베이비 샤크, 지금 조회수 66억입니다. 유튜브 역사상 2위예요. 이 말이 돼요? 아빠 상어 뚜루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뚜루. 아니, 이 노래가 66억 뷰. 세계 1위가 데스파시토라는 뮤직비디오인데 69억 뷰예요. 거의 다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대한민국 컨텐츠가, 야, 우리 애기들은 어떤 걸 좋아해? 빅데이터에 깊이 매몰되어서 그들의 소리만을 들어서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합니다. 더 황당한 것 중에 하나가 웹툰이죠. 네이버 웹툰. 전 세계 100개국에서 1위. 아니, 만화는 일본이 1등이잖아요. 여전히 1등이에요. 단행본으로 만화 내는 건. 근데 일본은 왜 실패했을까? 그전 컨텐츠를 갖고 그냥 스캔해서 만화를 디지털 플랫폼 옮겨놓고 이게 웹툰이다 그런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막걸리는 막걸리가 아니다. 똑같아요. 만화는 웹툰이 아니다. 웹툰은 언제 웹툰이에요? 고객이 좋아할 때. 그래서 스캔이 아니라 아예 형식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보기 쉽게. 이게 첫 번째 출발. 그게 뭐라고? 그리고는요, 오로지 고객이 정하게 했어요. 여러분, 만화의 세계에는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들이 출판해. 그럼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출판계가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만화가가 되려면요, 유명 화실에 가서 10년을 거기서 막 이걸 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지금은 어떻죠? 네이버는 무조건 어떻게? 고객이 선택하면 그 랭킹이에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고객의 마음은 정말 다양해서요. 인간은 다양해서 어느 게 히트할지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조석 작가의 마음의 소리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히트한 줄 아세요? 동남아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작품이 과연 옛날의 시스템이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보기에 이건 그림이 아니야. 이러면 끝나는 그런 시대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진짜 웹툰 작가가 되고 싶다?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할 수 있냐? 이번 재혼 황후 한번 보세요. 웹소설, 웹툰, 거기다 드라마, 영화까지 제작했죠? 영화, 드라마 제작 금액으로 받은 것만 40억입니다. 그 크기도 규모도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변화가 이제 정말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다양한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뭐만 만들면 된다? 팬덤. 팬덤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누가 만들죠? 팬이 만듭니다. 경험이 좋아야 돼요. 아, 먹어보니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내가 봤더니 너무 재밌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실력이 줘야 됩니다. 전문성은 없어도 아니에요. 전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내 마음의 한결같은 진정성이 같이 담겨야 하고요. 또 SNS 기반의 세심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포노 사피엔스 문명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죠. 여러분 팬덤을 만드는 그 힘이 실력입니다. 그럼 팬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디가 출발일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삼성전자 또 LG전자 이런 IT 기업들의 미래 제품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과 자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결론이 뭐였냐면요. 마음을 사는 기술이 없으면 안 되더랍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현영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지금은 물질이 자본인 시대, 기술이 자본인 시대가 아니라 공감이 자본인 시대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실제로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럼 엔지니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사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이 잘 되는 이유, 대한민국의 문명에는요.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언어학,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마음 상태에 대한 단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신조어, 애들이 만드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재밌다. 이거 감정 상태 얘기하는 거죠. 재밌다. 재미없으면요. 노잼. 재밌고 노잼이 아니라 그 다음엔 좀 더 재밌다. 꿀잼. 와 진짜 재밌어. 개꿀잼. 아주 재미없어. 핵노잼. 여러분 영어로 바꿔볼까요? 개꿀잼. dog, honey, fun?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신조어를 막 이렇게 만들까요? 그건 그 다양한 폭을 전부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배우들이 왜 넷플릭스에서 최고의 아시아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왜 아카데미 작품상을 대한민국 배우들이, 감독이, 촬영 감독이 만들까요? 그 감정의 표현의 폭을 마음에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컨텐츠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힘을 받는 거예요.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죠. 우리한테 이게 결국 기회입니다. 최근 JYP 박진영 대표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토는 진실, 성실, 겸허다. 와 이거 되게 오래된 우리 인간의 도덕의 가장 기본, 휴머니티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포노사피엔스 시대에 이게 제일 필요해요. 내가 카메라 앞에서 방송 앞에서만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이 통째로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아티스트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JYP가 하는 말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성실해야 된다. 이게 JYP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왕이다. 고객이 왕이니까요. 그러니 겸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자기네 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정말 동의합니다. 인터넷 문명에서 자기가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고요. 자기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이런 일관성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우리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만 담으면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기술은 세계 최강입니다. 와, 이 어려운 폰을 접는 것도요. 우리만 해요. 그 어렵다는 메모리 독일도 일본도 결국 포기했는데 반도체 기술 우리가 세계 1등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진짜 단 한 가지 기술만큼은 세계 최고 대자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400조. 애플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2,400조, 6배 차이가 나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팬덤이 없는 거예요. 왜 팬덤이 없나 봤더니 우리가 그걸 만들자고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럼 팬덤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등이 중요하다 그랬죠. 학력고사 점수, 수능 점수가 중요하지 네 인생, 네 친구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죠.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배워야 할 거는요, 팬덤을 만드는, 친구의 마음을 사야 내가 미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 9번째 코드로요, 진정성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게 결국 뭘까요? 휴머니티를 베이스에 깔고요, 진짜로 따뜻하게, 진짜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이거 정말 고민해서 당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만들었어요. 나는 환경도 사람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잘 만들고 싶어요. 이거 담아내는 게, 그리고 그걸 일관성 있게 10년을 두고 20년을 두고 계속해서 미는 힘이 결국 팬덤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진정성이 이르는 9가지 코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 인간의 기본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기준이 달라졌죠. 새로운 문명 시대니까 그 문명 시대에 맞춰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이제는 자본이 중요하고 거대 기업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작은 사람들은 희생해야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소비하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힘이 정말 중요하다. 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이 힘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을 제가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제가 막 상상력도 달라지고 학습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도 다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창업을, 예를 들어 치킨집을 창업한다고 하더라도 목 좋은데 가게 찾고 이런 거 알아보기 전에 공유 주방이라는 게 있던데 거기 가면 배달 시스템 딱 돼서 포장 음식으로만 딱 승부를 본다 그러던데 이 가게 내고 이런 데 인력 든다 그러면 거기는 한 1, 2천만 원이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이런 새로운 쪽, 새로운 시도, 새로운 문명에 자기 표준을 맞추려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과거에는 돈만 벌면 돼. 이건 아니에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휴머니티. 사실 요즘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이 한순간에 날아가더라. 한순간에 날아가는 이유가 뭐? 옛날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옛날에 뭐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나 진짜 진정성 있게 할 거야 라는 각오를 다지시고, 내 마음은 디지털 문명 시대에 맞출 거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기술적인 것들은요, 사실은 여러 사람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충분히 키워가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진짜 포노 사피엔스로 이미 살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좀 거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당연한 속성입니다. 내가 익숙한 것이 깨지는 것을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기성세대는 더더욱 그렇죠. 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이건데요. 온라인으로 만나고 뭐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빨리 코로나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는 거야? 이게 사람 사는 거냐? 그럼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정말 비인간적이다, 이 언택트 문명. 아니에요. 그게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온택트로도 좋은 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강의는요, 나는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는데 지금 동시 접속한 분이 800명이 넘었대요. 아니 그럼 오프라인으로 하면 얼마야? 여기 다 꽉 차도 150명이었어요. 800명이 넘는 분이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게 이게 가능해졌다? 그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받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안 좋대, 그런데 나쁘대,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이 기회는 안 보여요. 저는 다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보지 않고 계속 라떼는 마리아 하고 있으면요, 그럼 망합니다.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지금은 말이야, 정말
새로운 문명을 활용해야 되는 시기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그 미스터 트롯이 나오면서 엄청난 소위 실버 팬덤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분들요 온라인으로 SNS 활동하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BTS 아미 저리 가라라고 활동하신대요. 그들이 어디에 갔는지, 뭘 광고하는지, 그럼 뭘 사셔야 되는지 온갖 활동을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그 활동이 재밌어서 전부 이 소위 SNS 모든 그 액티비티를 다 배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누구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아날로그적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날로그적 삶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나는 산이 좋아. 나는 들이 좋고, 나는 환경이 깨끗한 거 좋아. 여러분, 디지털 문명에서도 그건 여전합니다. 낚시도 가고 뭐도 하고 다 좋아요. 단 그런 것에서 사람을 만난 수단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이건 이제 인류의 표준이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삶을 마음껏 즐기시라는 거죠. 이 사회가 굉장히 실력 중심의 사회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실력의 기준이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근간을 두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나 빈대떡 진짜 맛있어요. 막 시장 상인들이 다 이 빈대떡이라면 진짜 유명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온라인 쇼핑몰을 할 수가 없네. 옛날에는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충분히 다 장사가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요, 그래도 이 할머니 사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게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가서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쇼핑몰을 열어드리고, 할머니 문자가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요 빈대떡을 포장만 잘 해두세요. 포장 방법도 저희가 다 개발해 놨으니까 그럼 와서 가져갈 거고 할머니 통장에 돈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마음, 저는 여기가 대한민국 이 코로나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극복하는, 소위 말해서 코리안 뉴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 풀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런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옛날에 우리 다 대학교 때 농활 가고 다 했었어요. 그 이유가 농촌이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은요, 그런 마음으로 이 디지털 문명에 소외되는 지역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국민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되는 가장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면서요, 미래 멋지게 설계하시고요, 체인지9 책 아껴주시고요, 교보문고도 아껴주시길 빌면서 이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